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에서 숫자 150, 이 숫자가 어떻게 정말 뜨거운 감자가 됐는지 그 배경하고 파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작은 시진핑 주석하고 푸틴 대통령 둘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유출되면서부터였죠. 150세까지 살 수 있다 이런 뉘앙스였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알려지면서 중국 내부 여론이 아주 그냥 들끓었죠. 당국이 물론 바로 차단에 나섰지만 VPN 같은 걸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이 엄청 많았다고 해요. 위챗 같은 데서 150 검색량이 하루 만에 300만 건 넘게 폭증하고. 네, 관심이 정말 폭발적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국 공산당, 그러니까 중공선전부가 아주 이례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로이터 통신 같은 해외 주요 언론사들한테요. 관련 보도를 삭제하라고 요구한 거예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시사평론가죠. 탕징위원회 분석을 좀 바탕으로 해서 중공의 이 조치가 왜 오히려 긁어부스럼이 됐는지, 이게 또 뭘 의미하는지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중공 중앙선전부 산하 중앙방송총국 CCTV죠. 여기서 로이터 같은 외신의 영상 사용 허가를 취소한다. 이러면서 보도 삭제를 요구했어요.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냥 삭제하라고 하진 않았을 텐데요. 표면적인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편집 과정에서 사실과 진술이 명백히 왜곡됐다. 그러니까 전체 영상이 있는데 자기들이 제공한 근데 로이터 같은 데서 150세 관련 대화 부분만 딱 잘라서 부각했다는 거죠. 그걸 문제 삼은 겁니다. 자기들 의도랑 다르게 편집됐다 이런 거군요. 로이터는 그럼 어떻게 반응했나요? 순순히 삭제했을 것 같진 않은데요. 일단 로이터는 허가 취소라고 하니까 영상은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성명을 냈어요. 거기서 우리 보도가 정확성이나 공정성 원칙을 훼손했다는 그런 믿을 만한 이유를 닫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죠. 그러니까 보도 자체에 문제가 없었는데 중공 쪽이 좀 과민 반응해서 삭제를 요구한 거다. 이런 뉘앙스네요. 그렇죠. 사실상 그렇게 말한 셈이죠. 바로 이 대목에서 이제 탕징위안 평론가의 날카로운 분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삭제 요구 자체가 또 다른 뉴스가 되어버린 셈이네요. 그럼 탕징위안 분석의 핵심 첫 번째는 뭔가요? 탕징위안 분석의 첫 번째 핵심은요. 중공의 이번 조치가 그야말로 귀 막고 방울 훔치는 격. 그러니까 아주 어리석은 자충수였다는 거예요. 자충수요? 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관심에서 좀 멀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오히려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이 삭제 요구 자체가 또 뉴스가 돼서 2차 확산을 스스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언론들이 앞다퉈서 중공이 로이터에 삭제 요구했다더라 이런 배경을 보도하기 시작하니까요. 이게 논란에 오히려 기름을 분 셈인데 탕징위안은 이걸 아주 재밌게 표현했어요. 돼지 같은 팀원의 어시스트. 정말 비유가 찰떡 같네요. 네, 실제로 이 평론가 본인도 관련 주제로 올린 글의 조회수가 좀 줄어들고 있었는데 이 삭제 요구 조치 이후에 다시 막 폭증하는 걸 직접 경험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통제하려다가 오히려 전 세계에도 홍보해준 꼴이 됐으니까요. 그럼 대체 중공은 왜 이런 무리수를 둔 걸까요? 이것도 탕징위안이 분석했나요? 이렇게 역효과가 어찌 보면 뻔히 예상되는데도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했다는 것 자체가요. 중공 지도부가 다른 어떤 마땅한 수가 없을 정도로 좀 궁지에 몰렸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효과가 있던 없던 뭐라도 이런 조치라도 취해서 상부에 우리가 뭔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줘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설령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 될지라도 말입니다. 보여주기식 대응이라도 해야 할 만큼 다급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만큼 내부 압력이 거셌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분석은 어떤 내용인가요? 마지막 분석은요. 이 사건 자체가 던지는 좀 더 큰 메시지에 주목합니다. 바로 사람의 계획은 하늘의 뜻을 당하지 못한다는 일종의 경고라는 건데요. 사람의 계획이 하늘의 뜻을 당하지 못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자, 중공이 체제 선전하고 내부 결속 다지려고 정말 막대한 예산, 추정치지만 수백억 위안을 쏟아부어서 군사 퍼레이드를 준비했잖아요. 네, 그렇죠. 정변설 같은 어수선한 소문들도 좀 잠재우고 싶었을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공들여서 준비한 모든 계획이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흘러나온 이 짧은 150세 발언 하나로 그냥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정말 허무하게 됐네요.
네, 긍정적인 효과는커녕 오히려 시진핑 주석 본인에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추문, 그리고 여러 의혹들을 더 증폭시키는 결과만 나왔다는 거죠. 특히 어떤 의혹을 말하는 걸까요? 특히 탕징유안은 이 발언이 사람들로 하여금 아니 어떻게 150세까지 살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공이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문제 중 하나죠. 바로 강제 장기 적출 의혹까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만들면서 파장을 키웠다고 분석해요. 아, 그 문제까지 연결이 되는군요. 네, 이전까지는 그냥 설마 하면서 반신반의했던 사람들조차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좀 새롭게 인식하고 어쩌면 중공에 등을 돌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통제하고 계획을 세워도 정말 예상치 못한 작은 균열 하나가 모든 걸 뒤흔들 수 있다는 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는 거죠. 네, 오늘 저희는 이 150세 발언 유출 파문, 그리고 이걸 덮으려던 중공 선전부의 시도가 어떻게 오히려 역풍을 맞았는지 시사평론가 탕징위안의 분석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그의 지적처럼 정말 어설픈 통제 시도였죠. 논란을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막 증폭시키면서 중공의 어떤 민감한 부분 그리고 조급함만 드러낸 그런 자충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탕징위안이 언급한 인산-브룻현산. 이 말처럼요,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통제 시스템이라고 해도 정말 예상치 못한 변수 앞에서는 너무나 허무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절대 권력의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취약성이라는 게 과연 어느 정도일까? 이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남겨보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